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새로운 전직을 시도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다니던 회사가 점차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목격을 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기술 자격증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그제야 뒤늦게 저는 인생 2막을 위한 무기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매일 밤, 또 주말은 내내 교재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머리가 쌩쌩 돌아가지 않았기에 지금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달려온 끝에 마침내 전기기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슴 벅차는 그 뿌듯함이란 정말 대단했죠. 정말 이제 나도 어엿한 기술자가 된 걸까? 이런 설렘 가득한 의문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곧이어 강렬한 자부심이 가슴 가득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이 성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저의 힘으로 일궈낸 결실이었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눈앞이 다시 막막해졌어요. 자격증은 있지만 저에게는 실제 경력이 전무했고 나이는 이미 50을 훌쩍 넘긴 상황이었으니까요. 기울어져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한 후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품었지만 역시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수없이 제출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면접을 봤는데 이쪽으로는 경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런 냉랭한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이 텅 비는 듯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어렵게 얻은 자격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서글픔도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더군요. 자격증은 말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벽은 경력이었고 그 경력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굳건한 벽이었습니다.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입은 30세 이하, 경력직은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어렵게 딴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나이와 경력 부재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큰 핸디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성공 사례들을 분명히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급여나 조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급여 수준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 시설기사를 지원했고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면접까지는 갔지만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냐는 듯한 시선과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 급여가 작은 곳이라도 가리지 않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한 군데는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격증은 문을 활짝 여는 마법 같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하는 노크 소리 같은 거였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또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간절히 이어가야 하는 과정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은 크게 시설관리와 전기공사,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시설관리 분야는 다시 제조회사처럼 설비 규모가 큰 곳에서 공무 담당과 일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야로 세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업무의 성격이나 환경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관리 쪽을 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야는 일의 양이 엄청나고 위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경우엔 수입까지 들쑥날쑥해서 매우 불안정하고 체력적인 소모 또한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젊은 기사님들이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완벽한 체력전이 펼쳐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이 나이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설 관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신 경력을 쌓는 속도가 느리고 시작급여가 낮다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해야죠. 하지만 저는 결국 시설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장 힘들더라도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죠. 인생 이막에서는 눈부시게 빠른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설관리 일에도 나름의 체계와 고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요건 때문에 무조건 교대기사로 시작해야 하죠. 법적으로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는 4년 이상 근무해야 비로소 시설을 책임지는 선임 자격이 생기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고 고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24시간 교대 근무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주말과 휴일 개념이 없어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고요. 하지만 그 고된 2년의 시간을 악착같이 버텨낸다면 비로소 독립적이고 시설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책임감 있는 자리가 주어지고 급여도 조금이나마 인상되죠. 물론 그 오름폭이 대단히 크지는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정식 선임된다는 사실은 묘한 자부심과 함께 깊은 뿌듯함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리라 기대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짜 경험을 쌓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이죠. 지금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이 강력한 힘이
결국 저를 어엿한 기술자로 완성해줄 단단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든 2년을 버티고 나면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에 과장직급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월급도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선까지 조금은 인상되면서 숨통이 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급여 상승은 거의 그 선에서 멈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차가 아무리 더 쌓이거나 담당하는 건물이 바뀌어도 월급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참 실망스럽고 허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노력했는데 이게 이 길의 끝인가? 이런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신 저희가 얻는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일 거예요. 변동 없는 일정한 수입으로 누리는 예측 가능한 생활과 안정된 근무 환경. 정년 걱정 없이 건강한 나이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고용의 지속성. 이 나이에는 잠깐의 큰 폭 상승보다는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당장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것이 바로 시설관리라는 이 일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일확천금을 노릴 만큼 큰 돈을 벌 수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바로 이 말이 이 일의 가장 진솔한 본질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만 건강하다면 정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여전히 현실은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딴 자격증 하나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준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중장년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꾸준히 경력을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막혔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낸 시간 아닐까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 시작하는 후배님들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있더라. 이렇게 말이죠.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